1분 남았네. 1분 남았네. 응. 10초 남았어요. 음. 어서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장 권한대행 발언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24만 24만 거제시민의 사람다운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선배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식필의 책무를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노동 존중, 진보와 평등, 평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 전합니다. 본 의원 오늘 첫 번째 우리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두 번째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 실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선 8기 공약 사업과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네, 거제시장 권한대행 정성훈 부시장님께 질문을 나와 계시네요.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거제시장 권한대행 정성훈 부시장입니다. 다 돌려서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로 권한대행을 하신 지가 며칠 되시죠?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 예, 그러고 11월 14일, 12월 14일 뭔가 좀 우연이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딱 인상은 열심히 하고 괜찮습니다. 있습니다. 예, 아무튼 권한대행으로서 더 책임감 있게 계시는 동안 거제시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명심하겠습니다. 봐온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거제시장 권한대행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 게 맞죠? 또 뭐 공식 명칭은 그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예, 오늘 그냥 부시장님이라고 예, 호칭하면서 편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죠?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전에 부시장님 지난 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 때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예,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시정연설에는 그날 제가 앞에서 꼼꼼히 들으면서 올 한 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우리시 그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잠시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 경제부터 지역 경제까지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는 한 해가 되겠다. 첫째, 시민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 디자인을 완성시켜 나가겠다. 둘째, 지속 가능한 조선업 기반 지원과 상권 활성화로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경제를 실현하겠다. 셋째, 일상이 여행이 되는 문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넷째, 다 함께 누리는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누구나 안전한 안심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 공감하는 완성하는 시민 중심 도시 거제를 구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 내년 25년 저희 이제 1조 2,848억 원의 규모입니다. 우리시 예산안도 아마 이 방향에 잘 맞춰서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예, 부시장님, 지금 하나오션 성곽 상거리에는 하청 노동자가 노숙 농성 37일, 단식 농성이 30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알고
예,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만 계시지요? 예, 뭐 일단 한번 알고 찾아가 보지는 않으셨죠? 마음은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 시에서 특별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담당과에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걸 네, 알고 일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그 하청 노동자, 조선소에서 배를 짓는 노동자들이 그중에서 직영 빼고 업체에서 일하시는 하청 노동자가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 숫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갖고 있지 않아서 의원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23년 기준 한 3만 2천 명, 직영이 한 18,000명, 협력사가 한 3만 1,000명입니다. 아마 올해 더 늘었을 거라고 미로 짐작이 예. 되실 겁니다. 제가 그냥 이거 하기 전에 이 시정질문전에 이거 엽주는 이유는 그날 연설하실 때 우리 시가 정말 저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하고 와 닿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이나 시정 방향에 이 사람들을 위한 고민을 얼마나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오늘 저 시정 질문에도 뭐 그런 내용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5분 자유 발언에서 그 얘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발 좀 같이 살자고 하는 하청 노동자들 목소리에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관심이 이게 시 예산이나 정책들 반영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내용들도 우리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 제가 사실은 이제 희망- 예산도 분석을 해서 예. 시정 질문이 그 내용이었으면 분석을 해서 뭐 이거 했는데 그게 오늘 이제 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예. 혹시 그러면 4월 2일 날 저희 재선거가 지금 뭐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나면 이 시장 방향도 바뀔 수가 있을까요? 아마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어떤 분이 오시든 간에 본인의 가치에 우리 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거기 가치에 맞게 아무래도 바뀌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도 나라도 지금 뭐 근황 대행인 이 상황이 추운 겨울 우리 거제 시민들도 춥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나 오셨는데 성각 상거리에서의 뭐 노숙 농성이나 단식 농성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집회나 1인 시위 등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나라의 이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료화면 이를 보시면 우리 시청 앞에서도 자료화면 이거 우리 시청 앞에서 다양하게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는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 주민들의 참여 확대 및 위원회 활성화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각종 위원회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관료제의 비효율을 보완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만큼 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위원회 구성이 맞습니다.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뭐 회의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 게 맞겠지요. 예. 네네. 그럼 우리 시는 시 산하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그 상설이 100개, 그래 비상설이 40개에서 총 그리고 유기한 그 위원회 협의체 행정해서 총 14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142개 있습니다. 위원 수는 어, 1,398명입니다. 그죠? 예. 남성이 677명, 위원 수가 작년보다 올해 좀 줄었네요. 여성 위촉은 더 좀 줄어들고 있고, 이것도 특정 성별 비율에 대한 것도 위원회가 좀 점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회의를 431번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이 1억 4,359만 2천 원이에요. 적지 않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에. 그만큼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맞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부시장님도 당연직으로 위원회를 참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보니까 네. 당연직 부시장 뭐 이렇게 된 것들 제가 몇 번 본 게 있습니다. 그 자료화면 3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위원회는 100만 원 대비 위원회가 미개체가 36개, 연일회가 36번 뭐 이렇게 개체 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미개체 위원회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장님.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뭐 장애인 복지정책 기부 방향 사항들을 심의하는 장애인 복지위원회,
대중교통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대중교통정책위원회,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위원회 이런 것들이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를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의할 내용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됐던 것일까요? 선생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네. 교통약자 편의증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비단 뭐 그 회의를 하는 게 열었습니다. 아니라 예. 쭉 나열하다가 뭐 서너 다 나열하기가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 어제 회의 개최가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게 교통편의이동위원회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 외에는 아마 유수딱 결정할 때 한 번 회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렇게 하는 비산설로 것도 있다. 예. 상세는 비산 들어가고 사실 그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위원회 정비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리고 위원회가 1회 개최한 게 25.4%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회의 목적과 따라서 그럴 수가 있다 했는데 연일의 개최로 위원회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15.4%.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가 이 위원회 운영을 그 민간 협치의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은데 집행부에서 그냥 좀 불편한 가정? 이렇게 인식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미개최나 연일의 개최에 들어보면 50%가 넘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 회의 개최 관련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이 위원회로 예. 들어가서 위원장을 맡았던 위원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아마 개최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한 번 한 것도 있을 겁니다.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제 운영되는 거에 있어서. 예, 저도 모르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부시장, 위원장인 경우에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처음에 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만들 때는 법령에서 하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각 부서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좀 그렇죠. 활용해서 좀 적극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하면 더 좋지 않나.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각 부서에서 제대로 운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료 4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걸 보고 들어가시는 부시장님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 피켓 선전 내용이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분은 맞네요. 지금 특별교통수단 노조가 노동조합 두 개가 있습니다. 대표 노조가 있고 이제 소수 노조가 있는데 지금 우리 특별교통수단에 이제 지금 총 29대 택시에 지금 34분의 운전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 노조에 22분, 소수 노조에 10분 이렇게 해서 노조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저 앞에 지금 저기서 이제 그래서 시위를 하시는 분 이분들이 소수 노조에 이제 관계된 분이시고요. 예. 이쪽은 소수 노조고 저쪽은 오른쪽은 소수 노조가 이제 하다 보니 대표 노조에서 나온 건가요? 왜 사실이 아닌 걸로 호도를 하느냐 그 반박적인 이제 시위를 한 대표 노조 시위를 했고 그렇습니다. 일단 내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두 분을 다 우연히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일찍 나오다 보니 목격이 됐는데 그래서 이 답변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1월 26일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진위원회가 개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안 됐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위원회의 위원 명단 유출 정황이 포착되었고 수탁자 선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위원을 재구성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맞죠? 이번 11월 26일 날 안건이 뭐였죠? 말씀해 주실 수 예, 있습니까? 특별교통수단 향후 2년간 수탁자 선정의 네, 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우리 시가 답변서에 말씀하셨던 이런 이유로 위원회가 개최가 변경이 되거나 명단을 다시 구성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혹시? 제가 그전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근무하는 한 해는 1년 반 동안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참 이런 드문 일이다 그죠? 1년 반도 없었던 일인데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성은 아까 구성을 재구성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나 보았더니 당연직이 3명인 게 맞습니까? 국장님? 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조례에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복지업을 담당하는 국장, 예산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사명 당연직이고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구성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단 유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명단 유출이 없었을까요, 시장님? 음, 뭐 겉으로 드러난 바는 없으나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는 짐작은 그전에도 됩니다.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원되고 제가 이 위원이었어요. 근데 저 회의 개최가 언제인지도 몰랐는데 저한테 제가 위원 줄 알고 전화가 온 걸 제가 받은 적이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 답변서에서 중요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되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수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명단만 단순히 유출됐다고 해서 뭐 회의가 변경되거나 이렇게까지 될 경우가 과연 있을까 그건 생각이 드는데 아니고요. 의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 답변하시는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 그 소수 노조에서 네. 처음에 시위를 하시면서 이틀째인가 3일째인 그때 한번 말씀을 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 중에 수탁자 선정할 수 있는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의 한 분이 그 현재 수탁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 증거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확인해 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있어서 그러면 제가 그 담당과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공청에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담당과에서 그렇게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유출된 명단이 이 공모에 할 업체가 예. 그 위원을 뭐 접촉 있다 뭐 이래서 이 만약에 위수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가 하는 민간 위탁금이 2년 동안 얼마 22억 쯤 됩니다. 22억입니다. 순수하게 예. 민간 위탁금만. 로비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명단 알게 되거나 하면 나 좀 잘 부탁하는데 전화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마 명단 유출이 의심되어서 아마 명단을 새로 구성해서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이거죠. 그러면 뭐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탁 뭐 접촉이 있는 그 상황에 있던 사람이 만약에 다시 명단은 바꿨지만 나는 위원이었는데 나는 재구성했지만 접촉을 했던 저는 잘 모르죠. 이 업체는 다시 여기 선정에 공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뭐 행위가 네네. 엄밀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부시장님 생각이 있은 게 상황 증거를 우리 부서에 다 확인을 하신 겁니다. 그 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 뭡니까 자격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가 봤습니다. 그 업체를요. 예. 그런 그 접촉, 그러니까 우리를 잘 봐달라고 했던 그 업체 때문에 명단도 재구성이 되고 날짜까지 바꿨는데 아무런 다시 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부서에는 생각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회의를 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회의 내용에 대해서 일절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제는 그럼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끝난 겁니까? 예, 어제 심의 때도 이제 앞에 이런 일도 있었고 해서 심의에 공정을 기해달라고 위원님께 제가 진상을 했고 어제 공정하게 잘 심의를 해서 수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어느 업체가 이런 것보다도 11월 26일 계획이 되었다는 거는 업체가 선정되고 그간 행정 절차가 업무가 있고 내년 1일부터 이게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텐데 날짜가 변경되고 늦어지면 유수탁 선정이 늦어지고 뭐 업무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정작 이 행정이나 이런 업무에 그 미비한 점으로 손해를 보는 건 이제 우리 시민이 되는 거예요. 교통약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빨리 재구성을 하시고 잡음 없이 회의 개최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맙습니다.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심도 있게 이번에 잘 회의를 했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뭐 누가 되더라도 그분들은 우리 교통약자들이 든든한 뭐 발이 되어줄 거라 믿기 때문에 어쨌든 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참 그거는 좀 그런 거예요. 만약 그 일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26일 계속 되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우리 부서에서 각종 부서에서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답변에 제가 사실 좀 반가운 게 하나는 이겁니다. 이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당연직 비율을 줄이겠다 하셨어요. 예.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원회 성격 따라 당연직에 뭐 참여가 있긴 한데 당연직에 5명, 6명 들어가는 거는 제가 봐도 조금 너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회의 공개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위원 중 과반수 요구가 있는 때는 비공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부시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보통 그렇게 비공개를 할 때는 공개되면은 이제 안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든지 또 이제 위원회 발언 등에 또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위원회 운영에 공정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면 위원장이 제안을 하든지 이제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비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심의위를 개최하는데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위원들한테 묻죠. 위원들이 찬성을 해요. 네. 그러면 부시장님 말로는 그 찬성하시는 분들은 안건의 공정성과 내 오늘의 발언이 심적 부담감이 있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공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위원장이 인정할 때입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회의 들어와서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데 위원님들 뭐 의견을 묻고 이런 경우도 위원장이 인정할 때라고 인정이 되는 겁니까? 일단 규정상 위원장이 인정할 때라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 아니 그 위원장이 심의인이 구성되고 명단이 누군지도 모르고 첫 회의를 와가지고 이 안건이 심적 부담이 되는지 뭐 안건의 공정성 시비를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부시장님 말처럼 예,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공정하게 했다면 사전에 이 심의 구성이 누가 들은지도 몰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비공개를 해서 한단 말입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위원회가 그 저는 위원회는 어떤 이제 위원회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네네.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제가 많았기 드리는 말씀은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예. 그런 회의 공개 원칙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회의 공개 원칙이 있으나 마나예요. 모든 위원장이 들어와서 이 사안이 약간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이슈가 되는 사안이면 전부 비공개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참여했던 위원들도 내 발언이 나갔을 때 심적 부담감이 느끼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래서 저는 늘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이 인정할 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민들이 관심이 높고 이슈가 되는 사안일수록 회의는 더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심의의 불신이나 의혹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도 맞긴 합니다만은 또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또 이제 논란이 그러면 되는 위원을 하지 상황에서는 말아야죠.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셔야죠. 심적 부담감을 느껴갖고 회의 와서 말도 못하는 위원을 왜 위원으로 구성합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서너 개를 겹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부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 위원회는 정비되지 않습니다. 전부 회의 비공개인데요, 뭐. 그래서 네. 자료 요청하면 전부 다 가리고 주지 않습니까? 예, 뭐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공개가 맞습니다. 하여튼 어떤 위원회든 예. 그 하여튼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의 구성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구성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련의 사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조례위원회도 뭐 정비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 시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뭐 서너 개씩 들어가 있는 위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진행해 주십시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들러리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회의 결과가 정책 반영이 되었는지를 알고 있는지 위원회 운영에 만족하는지 회의 자료는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을 조사하고 이 토대로 좀 개선을 해 나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여하는 위원회를 상대로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위원회를 협치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 회의 개최 수나 미개최 사항들을 보면 좀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1398명이라는 이 위촉직 위원회에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면 우리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회를 어떻게 우리 시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 1398명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해야 됩니다. 회의 내용이 무엇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행정의 불신과 심의 과정에 대한 의혹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되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에 예. 그렇게 좀 하시라고. 근데 그 의원님 말씀 세 가지 다 말씀 맞으시고요. 최대한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하지만 이제 운영하다 보면 그 중에는 또 이제 비공개가 필요한 위원회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사유가 있는 거 빼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데 되도록- 위원장이 그냥 들어와서 이걸 비공개로 할까요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지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되도록 최대한 많이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장평모 아파트 감사 실태에 따른 사항 좀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어디 사시지요? 저는 문동에 있는 프로조 삽니다. 아파트에 사시네요. 관사입니다. 그러니까 간사니까 그렇고 예, 원래 사시는데도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입니다. 예, 저는 저도- 게을러서 주택을 못 삽니다. 저도 맞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300세대 공동주택 살고 있는데 우리 시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가 몇 프로나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시민들 한 70% 정도가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예, 계십니다. 그렇더라고요. 10명 중 7명은 공동주택에 산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공동주택 관리가 우리 시 아주 중요한 업무구나, 업무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저도 이제 이번에 시행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 우리 시는 이 공동주택, 10명 중 7명이 사는 이 공동주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우리 시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구나, 이해 쉽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 지도도 하면서 또 이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130개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위탁업체 관리 소장이라든지 위탁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1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9군데 이제 그 우리 거제시 자체적인 아파트 공동주택 감사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우리 시에 감사 청구를 하든 이제 경남도에 감사 청구를 하든 재정 운영이라든지 전반에 대한 감사도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하여튼 부시장님 말을 듣고 보면 억수로 공동주택 관리를 우리 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좀 완벽하지 않으니까 뭐 문제가 근데 생기겠죠. 그 많은 업무를 몇 명의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동주택 담당 4분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잘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주택관리팀 뭐 팀장들은 오시지 않았겠지만 하여튼 그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좀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네 하고 명이서 있습니다. 이 많은 뭐 공동주택 관리하려면 그래서 아마 임기적 공무원까지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공동주택 241곳 중 위탁관리가 아까 130곳, 자치관리가 181곳입니다. 답변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택관리업자가 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부분 위탁관리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선택보다는 더 의무적으로 해야 될 때가 이제 있는가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자치관리하는 데보다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에서 좀 문제가 좀 더 많지 않나? 왜냐하면 2022년가에 막 언론에 대스특필됐던 아파트가 하나 있기도 했어요. 그때도 아마 입주민이 이 아파트의 관리 부실을 이렇게 제보하면서 그게 사실이 확인돼가지고 이렇게 막 대스특필된 적이 있는데 뭐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문제점을 이 공동주택 관리 업무도 혹시 전문적이구나. 그래서 우리 시가 임기적
공무원도 막 이렇게 뭐 채용을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공동체 관리 업무는 좀 전문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서에도 말씀하셨어요. 주택관리업자가 고용한 인력의 도덕성과 역량이 부족할 경우 관리 과정에서 법령 등을 위반하게 되거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또한 입주자들과의 이견 및 갈등이 유발되어 오히려 관리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료 화면 5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혹시 이 사진은 기억하십니까? 예, 저 내용이 그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 예. 옆에서 같이 피켓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피켓을 막 들고 와서 옆에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서서 이제 제가 있으니까 막 구구절절 그 얘기를 하시고, 사실은 이제 저도 피켓을 해보지만 저렇게 본인이 직접 피켓을 만들어서 시청 앞까지 들고 와서 피켓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이 똑같은 관련 얘기를 이분 말고 다른 분이 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또 한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도 하고 이야기를 해봤고, 그 이후에 아마 임기제 공무원이었을 겁니다. 그분도 제 사무실에 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하고 제가 사실 확인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일단락이 되지 않고, 이분이 자료 6번을 보면 시청함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파트 앞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항을 알고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건축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부터의 내용만 나와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11월부터니까 아마 그 전부터 11일 날 이렇게 뭐 호소문이 나올 정도면 그 전부터 아마 이 아파트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시청을 찾아가고 오해를 찾아가도 이제 뾰족한 수가 없으니 아마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경상남도에 감사를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예. 자료는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제가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다 끝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 시의 향후 계획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자료에 12건의 지적사항은 제가 이제 PT 자료 띄우지는 않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예. 입주자 대표회의 내용 녹화 및 녹음 소홀, 이건 입대위가 주의를 받았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 과정 부적정, 입대위 주의. 수익금을 관리 부적정 및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부적정, 입대위 주의 시정, 한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관리비 등 예치계좌 개설 부적정, 입대위 주의. 회계 서류 등 작성 보관 부적정 등 위탁업체 고발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 적립금 지출 부적정, 위탁업체 주의. 잡수입 사용 부적정, 위탁업체 한수 조치를 받았고요. 관리비 등 공개 소홀, 위탁업체 가태료를 처분받았습니다. 사업자 선정 관련 부적정, 입대위와 위탁업체가 각각 가태료와 받았고요.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공사 미행으로 입대위와 위탁업체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부적정으로 위탁업체가 처분을 받았고 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입대위와 위탁업체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예, 이 두 감사에서 이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측에 이제 통보를 했고 아파트 측에서도 이제 공표를 한 상태고 지금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고발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이 신청 기간이라서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결과를 예. 지금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누가 행동을 한 겁니까? 시가 했습니까? 입대가 했습니까? 누가 한 거죠? 입주민들께서 이제 도 감사를 신청하셔서 된 거죠. 그동안에 우리 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할지 모르는데 여기서 위탁업체가 한수 조치를 받은 사항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잡수입 사용 부적정입니다. 잡수입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지원하고 주민자치 활동 비용, 사회방문대나 경로잔치, 투표 참여 활동 비용, 정기 검침 업무 수행자나 재활용품 분리수거자 노무 인력 지원,
뭐 커뮤니티 시설부터 운영, 뭐 이런 거, 기후부금, 불이도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위탁 업체가 이 아파트를 위탁하는 업체가 예. 이 잡수입을 가지고 입대위의 의결도 없이 관리사무 직원들 명절 선물을 샀어요. 근데 이런 업체가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건 3년간의 감사 결과지만 15년을 넘어 이 아파트를 관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부적정한 게 더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잘잘못은 나중에 가려질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가 올해도 9개 단지를 감사를 했다고 했어요. 예. 그 감사 9개 단지 감사 뭐 어디 아파트인지는 제가 뭐 묻기는 그렇고 이 단지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이 단지는 이제 매년 그 기본적으로 이제 안 한 단지 위주로 하지만 또 민원이 있거나 하게 되면 그 대상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개 단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말씀 잘하신 민원이 있거나 예. 이 아파트도 민원이 있었을 텐데요. 이 아파트도 2019년에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에 감사를 실시해서 예. 2024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4, 5년이 지났는데 그때 했다고 해서 올해 이렇게 민원이 있었는데도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까? 올해 대상이 지금 이제 왜냐하면 부시장님, 예. 우리 시에는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가 있어요. 예. 그 감사 조례에 근거하면 우리 시는 1년에 몇 개의 아파트를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감사를 실시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9개 단지는 우리 시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그냥 선정을 한 거예요. 예. 정확하게 선정 기준과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민원이 발생했거나 이런 경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아파트는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이런 민원이 있어도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입주민들이 시나 의회를 찾아가도 뾰족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도감사를 실시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아무것도 아는 건 아니고요. 뭘 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계속 7차례, 8차례 계속 그 자료가 입주민과 여기 다 같이 있습니다. 협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민사소송과 그 형사고발 이런 소송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수사나 소송 진행 중 단지에 대해서는 감사회사에 제외하도록 돼 있어서 그 당시에 포함을 못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도감사를 갑자기 신청해서 도감사하게 되었고요. 부장님, 그 갑자기라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얼마나 답답하면 이분들이 입주민들 동의를 그렇게 받아서 도감사를 신청을 했겠습니까? 예. 도감사도 시행하게 된 것도 일단 이제 수사나 이런 거 다 고소고발 취하하고 난 다음에 도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9개 단지 감사 지적사항하고 처분 결과 내용은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 시는 이렇게 향후 개월 요청했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 중 가태료 사전 부과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발송 예정, 추후 가태료 부과 및 주택관리업자 수사 의뢰 요청할 계획으로 처분 통지서 개시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가태료 추가 부과 조치 이 네 줄이 다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이런 답변을 받은 입주민들 심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1년의 과정에 물론 이 내용에는 충분히 감사 지적 받은 결과대로 우리가 잘 이행하겠다는 말은 들어있지만 저는 좀 우리 시가 이런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만큼 그 과정도 여기 있습니다. 협의. 이 협의는 그냥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 이거였겠죠. 중재 제가 볼 때는. 역할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중재 역할을 했는데 결국 중재가 안 돼서 감사 요청했고 그러면 부시장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입주민들이 시를 찾아가도 의회를 찾아가도 이 감사를 준비하는 것도 예산 일이 아닐 거였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더 못하겠다. 그냥 우리가 참고 살자. 감사 요청을 안 했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누적된 지적 사항들이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감사의 지적 결과를 하게 해준 그 입주민이나 이제 이 결과가 나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 결과가 다 맞다
제대로 해서 감사 결과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 처분 결과가 이건 맞고 틀리고 뭐 가tum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그게 아찔한 거예요.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이 입주민들이 감사 요청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2019년도에도 감사를 했다 했는데 전혀 2019년도에 장평 아파트 감사했던 감사 그 결과하고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십시오. 예, 제가 챙겨보도록 2019년 감사할 때는 감사 범위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내용에 그 대해서 감사 결과를 감사하는 저한테 겁니다. 주십시오. 예. 예,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가 한 번도 안 된 거예요. 조정이 예, 안 됐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상에 내가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너무 골치가 아파. 그래서 조정위를 신청하려면 우리 아파트 10분의 1의 입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조정위원회 신청하기 좀 어려운 뭐 조례에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이런 것 좀 사실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계속 이제 이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얘기를 계속 드리면 좀 그렇기는 한데,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주제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안을 하려고 했더니 때마침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드시긴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예. 이런 자료는 이번에 처음 만드신 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만드신 것 같고요. 배부에서 130곳에 배부에서 또 이제 교육 자료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130곳에 전파를 하셨다고 했는데 안타깝게 우리 아파트에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어떻게 전파를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빠지는 데 없이 저희도 빠지는 데 없이 다 하도록 예, 저 하겠습니다. 의무세대라서 이걸 받았어야 되는 아파트에도 불구하고 받지를 않았더라고요. 아무튼 잘 챙겨봐 주시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공동주 관리하는데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부시장님 전문적인 감사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외부 회계 감사에 참여시킨다고 하셨어요. 예, 현재까지는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회계 감사했는데 감사의 전문성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회계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부시장님 하려고 그러시면 안 합니다.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이래서 우리 그 공동주택 관리 업무가 허술하다는 게 우리 시의 조례에 따르면 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근데 이건 요청이 들어온 게 아니죠. 우리 시가 그냥 뭐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반을 꾸리게 되어 있어요. 감사 계획을 세우고 감사를 나가면 감사반을 꾸리게 되어 있는데 그 감사반을 꾸릴 때 이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전문적인 사람을 넣어서 꾸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강제 조항은 아니긴 합니다만. 왜? 이번에 이 감사 지적 받은 것도 대부분 보면 회계 관련 문제예요. 예, 사실은 입주자 대표가 회계에 전문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하나오션 다니시는 분이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회계 업무를 잘 챙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로 감사반을 꾸려서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아마 우리 그냥 부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했다면 그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였을까라는 의문이 제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근거 없이 우리가 내년에 10군데를 한다 하니 그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감사반을 구성을 해서 한번 감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일단 그럼 좀 대부분 저희가 회계사를 넣겠다는 게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회계 쪽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회계사를 내년부터는 넣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해보겠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도록 하고 내년에 10개 단체 할 때는 제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경남도에 공동주택 컨설팅 및 기술 자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네요. 예, 이런 제도도 이미 널리 아파트에 좀 홍보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 답변서가 이미 우리 시는 스스로가 공동주택 관리가 허술했다는 걸 보여주는 답변이에요. 감사반 구성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공동주택 홍보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그 장평 모 아파트는 이후 계획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또 맞습니다. 발송을 했고 예. 그럼 아파트에서 우리 시로 다시 전달된 상황이나 이런 거 있지는 않다는 얘기신 거죠 아직까지는? 본인들 이제 이 신청을 하면 또 이제 행정 아니면 이제 이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면 또 이제 행정 심판도 걸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겁니다. 그 수긍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아파트에서 해야 될 조치 있는 사항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감사에 동의했던 입주민들 다수 입주민들이 아마 감사 결과 처분을 아마
지금 제대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한치에 오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건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민스파이 공약 사업 잠깐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공약 사업은 제가 오늘 이번에 진행 좀 해야 되나 저도 사실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시장님도 공석이고 근데 제가 이제 부시장님 늘 같이 계셨으니까 제가 시정신문 때마다 공약 점검했던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해야지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제 그래서 답변이 아마 사업들이 좀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리고 시장이 공석이니까 이런 시민들의 우려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업이 중단되는 거 아닐까 변경되는 거 아닐까 우려하시는 시민들도 있고 해서 차라리 공석이니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뭐 얘하고 이 일을 또 잘 해야 되니까 한번 또 챙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그냥 공약이라고 넣었으니까 편하게 답변하시면 되고 이 점검 사항은 이번에 7월 달에 있었던 공약 평가당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잠깐 말씀을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7건이 올라왔는데 공약 그 평가 자문단은 이런 것 같아요. 회의할 때마다 이 시 전체 공약을 다 점검하는 게 아니라 안건이 올라왔더라고요. 7건. 그럼 평가단은 이 안건이 올라온 것만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겁니까?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회의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안건은 이제 보다는 이제 부진하거나 뭐 내용을 바꿔야 되는지 그런 내용으로 주로 이제 중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문회의에서 했던 결과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실적하고 자료가 같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예. 들면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이제 시간 때문에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확인을 하면 여기는 우리 자문회의에서는 이런 이유로 뭐 부진이라고 했던 사업이 여기 실적에는 정상으로 되어 있고 정상으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은 예를 들면 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 사업 내용을 변경해줘야 하고 심의가 올라가요. 그럼 이번 결과에 보면은 사업 내용 변경으로 원안 가결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업이 변경됐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마 그런 내용들은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 임기 내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남부강단이 조금 음. 약간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기 내에는 언제까지 하겠다, 어디까지 알겠습니다. 하겠다, 뭐 그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내용이 변경됐을 겁니다. 그러면 7월달 자문회의 결과에 회의 그 사업 내용 변경 내용이 여기 추진 실적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내용이랑 예, 이 자문회의 회의 결과 7월 달이니까 이미 자료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은 넉넉하게 있었다고 저는 보고 그러면 이 추진 실적을 봤을 때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 이 추진 실적을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부진이고 정상적으로 이게 같이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예.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정상 추진인데 자문회의 결과는 부진이고 보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예, 거예요. 그건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비단 이 자료뿐 아니라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료 요청을 많이 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자료가 이렇게 이 자료를 받아서 저를 위해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코 그래서도 안 되고 자료가 이렇게 일관성 없고 무성의하게 오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예. 앞으로는 의회에다가 그 자료를 드릴 때는 더 꼼꼼하게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이제 요거랑 일일이 지금 다 이제 비교 설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간 지금 시간상 일단 그렇다고 자료를 앞으로 줄 때는 좀 그렇게 좀 잘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하고 그래서 하나 확인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91개 두 가지 공약은 이제 폐기가 되었고 91개 공약 사업들이 이제 일반 사업으로 재분류가 되어서 예. 추진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91개 사업이 재분류가 되어도 지금처럼 사업 추진은 계속 되는 거라고 제가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서로 내려가서 이 사업들이 사업 추진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일단 내년 4월 2일이면 또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새로운 시장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제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업들은 보면 이제 완료가 되었거나 일부 32건은 완료가 되었고 또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은 지금 현재 하듯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거고 아마 새로운 시장님께서 오시면 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 부분에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년 디자인 사업도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시장이 바뀌면. 새로운 시장님의 가치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시장 자리로 공석을 만든 사람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여튼 이렇게 부진으로 분류된 다시 사업 이런 것들이 추진 동력이 좀 이럴까 봐 걱정이 많이 되니까 어쨌든가 4월 1일 뭐 시장 그건 나중 일이고 어쨌든 그 몇 개월 동안이라도 우리가 이 사업들 잘 챙겨야 되니까 부시장이 좀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민간 투자 사업인데요. 제가 또 자료 얘기입니다. 제가 이 민간 투자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어요. 부서별로 다 왔습니다. 다 오고 이거 자료를 다시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 협약서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협약서 내용도 달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는 제가 아직 하나도 받지를 못했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MOU 체결은 뭐 앞전 시장 얘기라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을 거라 제가 이제 자료도 추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 자료도 저한테 준 자료랑 부시장님 답변서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MOU 체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제대로 받아서 다음 시정 질문을 준비하도록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시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때는 같이 했었을 거니까. 2022년 9월 28일 날 질문 답변자였던 당시 시장님께 이런 답을 하셨어요. 앞으로 MOU를 체결할 때는 이제는 정말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거제 시민들 의견을 다 듣고 나서 MOU를 체결하겠다. 이 8건 답변서에 있는 8건 MOU 체결할 때 거제 시민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됐습니까? 거기까지만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 드린 그 8건 투자 자료는 그중에 5건이 이제 민선 7기 때 그 6개월 동안 이제 5건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민선 8기 때 이루어진 MOU 사항은 이제 3건입니다. 그래서 이 3건 MOU 체결할 때 거제 시민들 의견이 다 반영이 된 건가요? 공개적인 의견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님이 시정적으로 답변은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때 저한테 큰 소리 치셨어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민선 7기 때 했던 것을 하지 않겠다. 근데 시민은 하나도 반영 안 했잖아요. 자기는 자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이제 취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 재정 투자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꼼꼼히 보고 진짜 우리 시에 투자하실 분을 꼼꼼하게 가려서 MOU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속기록 한번 찾아보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속기록에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부시장님 어쨌든간 시장 공석에 따라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차질 없는 현안 추진과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서에 적어주셨습니다. 예, 계시는 동안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있는 동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네. 시정 공비에 없도록 해서 우리 거제 너무 시민들께서 기원하신 불안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니까 잘 그렇게 안 될 것 하겠습니다. 같지 않습니까?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런 마음으로 이게 간단하게 질문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무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 승리의 역사적인 날 지난 12월 14일 윤석열은 2년 7개월 만에 직무정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잠시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위헌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에 따른 국가적 혼란에 대한 사과는커녕 임기 동안의 성과를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탄핵 찬성한 국회의원은 겨우 204명이었을 뿐 국힘의 대다수는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마무리하세요. 우리 지역구 서효준 의원의 선택이 궁금하기도 한데요. 내란의 동조자인 이들 역시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국민들의 하나된 힘으로 이제 겨우 한 곱이 넘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유형 경험과 내란 범죄가 명백한 만큼 신속히 판례를 한은진 결정해야 할 의원님 것입니다. 마무리하십시오. 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윤석열 파면과 내란의 동조자 부역자들의 청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24만 거제 시민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24만 거제 시민이 예, 의원님, 예, 질문 있습니까? 예. 민간 투자 관련해가지고. 아니 나는 이제 조선에 대해 물어볼라. 아니 내가 예, 본인이 또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성애를 바로 응? 이어갈까요? 예. 이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좀 할라. 좀 빨리 끝내세요. 이태일 의원님, 권한 대응, 권한 대응 볼까요? 예. 인사하세요. 예,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모두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제시의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정례 기간 동안 조례안, 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장님, 부시장님 불러주십시오. 예, 부시장님 권한 대응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네, 거제시장 부장님. 권한대행 정서훈 네, 부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박종익 시장 당선 무효용 이후에 직무 대응으로 행정을 이끌어 오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다음 고맙습니다. 질문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판정받은 경우 그간 수행한 시장 직무에 대한 결재 효력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시장 직무에 대한 결재 효력 인정 여부에 대한 별도 기준은 현재 마련되지 않고 답변서 드린 것처럼 이제 유사한 사건의 대부분 판례라든지 중앙선관위 의견을 참고해 말씀드리면 먼저 대법원은 선거 무효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그 직을 상실한 것이지 선거 무효 소송 확정으로부터 처음부터 그 직위가 아니었던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 무효 소송 등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 비로소 장래를 향하여 그 직을 상실해야 되고 그 직에 속하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질의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판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종합적 판단하면 검토하면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행해진 행정행위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행정 효력의 행위는 이제 그 인정이 되죠. 이게 공선법입니다. 여기 그 대법원 판례 이렇게 보니까 그 13대 국회의원 경력을 이제 내가 당선 무효이 됐지만 13대 경력을 올렸는데 그것이 허위 경력이냐 아니냐를 하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뭐 허위 경력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 같고요.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또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그 행안부에서도 그 지자체 너가 알아서 해라라고 결국은
뭐 이런 사례는 있지만 결국 예. 결정은 그제시 의회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보면 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당선 무효형 이제 받은 단체장이 돼서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홈페이지와 그제시 역사 즉 시사에 이제 기록을 하겠다라는 것이 집행부 입장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제시의 결정이 사실은 박종훈 시장의 당선 무효형을 바라보는 이제 시민들의 정서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뭐 그 정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 엄연히 그 우리 시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 보존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봅니다. 역사 보존 차원에서 필요하다. 근데 어쨌든 다수의 시민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면 원인 무효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원인이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 아까 이제 대부분 판결에서는 그 판례에서 보면 그건 아니다. 그 전까지에 뭐 그거는 뭐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원인 무효가 됐으면 그제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그 사진 걸어 놓는 거 있죠. 사진 걸어 놓는 거. 그리고 그 나무 식수 앞에 그 비석이 있다 아닙니까? 비석도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지워야 된다. 그게 제가 뭐 한쪽에 경도된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나본 노동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 거의 모두 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민들 생각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이제 어느 한쪽에 의견에 치우칠 수는 없고, 우리가 다양한 법적 검토라든지 행안부의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준 내용 하면 현재 타 시군에 하는 내용을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게 그 삭제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삭제를 하니까 또 삭제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었죠. 예. 네, 두 민원이 공존하는 거. 그리고 또 이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명확한 그 법률도 없고 뭐 행안부에 정확한 지침도 없고 너 알아서 해라는 그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그제시의 그 판단인데 그제시는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시민 여론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뭐 제가 들은 여론은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남겨두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임기를 다하지 못한 사유를 그럼 어떻게 기록할 것입니까? 일단 우리 홈페이지에는 일단 임기만 명시를 해놨고요, 적어놨고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근데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법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법은 아니고요. 그게 결국은 임기 단축의 사유가 임기가 2년 몇 개월 됩니까? 2년 몇 개월 하다 갔죠. 2년 5개월 하셨습니다. 2년 5개월에 대한 부분 이제 명시를 해놓고 예, 그제시 민선 10대 남기고 다음 4월 1일 날 오는 사람 그게 당선되시는 시장님을 민선 11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제 선거가 도래해 있고 이것을 그 부시장님이나 현재 직대 체제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저는 새로 4월 1일 날 그 당선되시는 시장님이 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그제시에 그 그제시 시사 편찬 위원회 조례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전 몰랐습니다. 예. 네,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조례를 만들 정도로 시사가 중요하겠죠. 역사니까 조선왕조 실록처럼. 예. 그래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시사에 기록할 건지 말 건지 홈페이지에 올릴 건지 뭐 진짜 비석을 뽑을 건지 말 건지는 다음에 오시는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직무대행 체제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부분을 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쉽다 하는데 부시장님.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뭐 그분이 새로 판단할 일이 있으면 새로 판단하시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건 판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정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타지자체 물론 제가 타지자체 사례를 2024년도에 이렇게 당선 무효되신 사례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거의 다 이제 맞습니다. 그 다 이제 그 기록은 남아 있는데 딱 한 군데가 그 삭제가 됐습니다. 그 한 곳은 그 누리집 역대 구청장 페이지가 폐쇄가 돼가지고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이제 검색이 안 되고 하나는 저 강원도의회에서 그 도의원분이 당선 무효에 당선됐는데 그거는 강원도 도의회 차원에서 그 기록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아예 당선 기록에서 삭제를 하고 강원도 의회에서 그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는 각각의 그 의회나 각각의 시의 판단이니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훈 시장 역사를 남기고 싶다면 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대 사퇴, 그 중도 사퇴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병행해야 된다. 그것이 진실한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존에 이제 당선 무효로 그 새로 당선 무효 후에 새로 뽑힌 이제 시군 자치단체장께서는 그다음에 그대로 놔두면서 현재 그다음 대수로 해서 현재 홈페이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도내 이제 우리 몇 년간의 그 당선 무효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뭐 무슨 당이나 이런 당선 무효형으로 해가지고 우리 8대 의회도 한번 있죠. 그런 사항은 이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원인 무효가 됐으면 그 원인 무효를 그대로 해주는 게 맞다. 왜 원인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시민혈세 19억 3,500만 원이 들어가가지고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그 참 시민들께 뭐 죄송하기도 하고 뭐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뭐 그렇습니다. 그 동안 어찌됐든 재선거 동안 또 복귀 안 하시죠?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며칠 있어봐야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면 만약에 계시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부시장께서 그동안 시장 공백이 없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안이 많아서 우리 부시장님은 예, 질문 최선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네. 도시안전국장 불러주십시오. 예, 안전도시국장님 나와주세요. 아, 안전도시국장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거 안 돼. 뭐가 걸리나 봅니다. 아이고 뭐 이래할게. 안 도네. 예, 안전도시국장 박무석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9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고현창평 수양동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고현동은 그 고현천 재예방 사업하고 침수 예방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장평과 중곡 지역은 침수 예방 사업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뭐라도 할 말이 있는데 수양동은 수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으로 2016년 유수지와 배수 펌프장을 신설하고 나서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지난 12월 5일 시민안전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수양동 그리고 통장님들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이 함께 모여가지고 현장을 3시간에 걸쳐서 둘러보고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날 있었던 통장님들의 제안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계신 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사안 그 자료를 좀 요청했던 자료를 못 받아서 국장님 알고 계실까 예.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날 합동점검 때 나왔던 이야기가 한 9가지 정도 됩니다. 주민 건의의 내용이 자이 아파트와 이마트 구간에 그 갈로를 연결해 주는 요청이 있었고 또 대로 3-9호선 서로 1-45선 상의 그 안거를 좀 크게 좀 확장해서 새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약수봉 그 일대에 침사실을 좀 크게 좀 설치해 주라
상배수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예, 요구가 있었고 에브리데이 주변에 관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그 부분 좀 연결해 달라. 그 다음에 수월동 수월천 안에 예, 그 뭡니까 우리 그 백목 지점에 대해서 좀 개선해 달라. 일성 아리채 그 아파트 인근에 수월천 쪽에 퇴적된 부분을 준설 좀 해달라. 뭐 등등 그 펌프장도 용량이 부족하더라. 좀 확장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런 그 9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 부서에는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예, 세우고 있습니다. 예, 예. 이미 설계를 착수행 지구도 있고 그렇죠. 또 시간이 걸린 것들은 저희들이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현장 합동 점검이 없었다면 시정 질문을 통해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겠지만 이제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눈으로 현장을 보고 그리고 통장님의 그 70년 넘게 살고 계시는 통장님의 설명을 아울러서 들으니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확실히 현장에 있구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 12월 2차 정례 때 수양동 그 침수 대책에 대해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2년이 지났지만 그때 대책으로 이야기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가의 수로박스 사업이 아직 착수조차 못했다는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당시 답변을 준비했던 상하수도가에서 얘기했던 침수 예방 중점 관리 지역 지정을 위한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도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수월지구 자연재해 그 위험지구 재지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상하수도과도 그 중점 관리 지역 재지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선민 의원님께서 내일 시정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셔서 네. 저는 간단하게 이쯤에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국장님, 네. 9월 집중호우로 인해 갖고 피해 신고된 사안과 피해 보상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근거로 지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자료에 의하면 총 69건 1억 4,8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네네. 뭐 지급 기준은 당연히 뭐 재난관리법인가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 전체가 침수 피해가 69건에 있었는데 우리 수월동에 같은 경우에는 28통이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8,4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근거는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구성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나왔고 그 기준이 다 있네요 보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현장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이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도 있습니다. 아니 500만 원 없네요. 최대가 300만 원이고 100만 원, 50만 원 막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개인의 사유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어떻게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와 지방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비 교환과 같은 집중호우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피해 현장을 찾은 저는 어떻게 대처할 겨를도 없이 차오르는 물의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법은 둘째치고 시민들은 만약 그제씨가 제대로 배수 설부와 척구, 수로박스, 침사지 등이 설치가 되었다면 그 정도 피해가 났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장에서 통장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했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3년도에 자연
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정비 사업이 1회에 실시되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여건에서 맞았지만은 뭐 최근 아시다시피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극한 호우가 오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했던 시설들의 용량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기준으로 다시 재지정을 한다면은 시설 용량 말하자면은 방제 성능을 목표를 지금 24년도에 금년도에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 그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뭐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크리티컬하게 비가 많이 온 건 맞지만 그 이전에도 꾸준하게 침수가 됐는데 최초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을 하면서 설계가 잘못된 거죠. 내가 보니까 유수지에 그 담수 용량 그리고 펌프의 펌핑 용량 모두가 실제로는 조금 과소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윤동 배수 펌프 같은 경우는 제가 조수소 일하다 왔지만 그 정도 되는 펌프는 삼성중공업의 3도크 펌프보다 훨씬 큰 펌프가 5개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설비를 보고 야 이거 과용량이다 했는데도 오히려 이런 그 상황에서 그 집중호우 상황에서 그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피해 금액도 따지고 보면 그 수양동이 대다수의 피해를 입었고 고윤동은 물이 그때 제때 좀 빠져나간 그 영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는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3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맞나? 그래서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쪽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풍수에 보험 들면 2만 원인가 3만 원 만약에 개인 부담이 그렇게 들면 정부 지원 금액에 곱하기 1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 국장님 저는 행정가가 아니고 예.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뭐 제가 뭐 말하는 게 논리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는 시민을 외면하는 것은 뭐 우리가 정치인이 할 도리는 아니죠. 그래서 그 시민의 입장으로 빙의돼서 이야기한다면 안 맞다 이겁니다. 더 지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2020년 그 10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 16명 의원들하고 공동 발의를 해가지고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제시의회에서 원포인트 그 임시회까지 열어가지고 그제시 긴급 재난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2022년도 아마 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대충 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때 지원하는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것이 그 재난이란 이라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여기 보면 이제 재난에 대한 정의입니다. 법에 가면 예, 예.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재난이 여기 다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재난을 발생했을 때 그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조례나 법을 광의로 해석하느냐 협의로 해석하느냐는 집행부 그리고 우리 그제시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좀 광의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그제시 긴급 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인당 5만 원씩 해가지고 약 130억 정도 그때 예산을 해서 한 120매덕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제시만의 기준을 만들고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정부에서 하는 거 기준은 기준이고 우리는 그제시는 그제시 나름의 재난의 기준을 세워서 재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용은 안 해서 그렇지. 이게 그 뭐 부수장님한테 말씀을 하니까 이거는 뭐 전체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사유재산은 뭐 포함하기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그런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가 있고 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이런 거 있고 말 그대로 현금 지역 앞에 선불 카드 그리고 뭐
예방 접종 방역 물품 수송 편의점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거제형 재난 지원 시스템을 이런 집중 호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원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다만 이제 범위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게 조금 그 애로사항인 것 기준은 같습니다. 마련해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은. 조례에서도 중대한 재난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네네. 우리 22년도 코로나 왔을 때 저희들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런 규모다 보니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는 우리 재난이 말하 재해가 뭐 태풍이나 뭐 호우나 이런 어떤 재난이 왔을 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네. 뭐, 근데 이제 맞죠. 예. 특별재난 지원금으로 선포되려면 그 제시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피해 금액이 얼마나 국고 돼야 지원 됩니까? 기준이 32억 원입니다. 피해 기준으로 총. 거기서 2.5배가 이상일 때 피해액이 2.5배 이상일 때 특별 재난 지역으로 근데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32억의 피해가 발생이 되려면 이런 그러니까 내수 침수 상황으로 가지고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저 그 큰 바다에 테트라포트가 날아가고 막 그러니까 해안가가 말 그대로 박살 수준으로 가쁘면 이런 더 피해 금액이 나올까? 일반적인 내수 피해를 상정을 한다면은 사실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 호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테트라포트라든지 항만이 파괴되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이건 무조건 하자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걸 모태로 해서 재난 지원 시스템을 그러니까 정치가 집행부가 이게 우리 행정이 시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게 답니다. 300만 원 이거밖에 못 해줍니다. 하는 것이 과연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우리 정치나 행정이 해야 될 말인가? 라는 거에 대해 그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건 뭐 이게 대한 답변도 못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 이걸 이번 그 백년 빈도였죠. 이번에 온 비가 6시간에 내린 예. 비가 예. 100년 빈도 이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렇죠. 예. 100년 빈도 이상의 이런 정말 그 크리티컬한 상황이 딱 생기면 우리가 예, 고민해 봐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첫걸음 한번 떼보자라는 취지에서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많이 동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침수 피해에 대해서 아까 500만 원이 아니고 저 50만 원이니까 300만 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직업이 지원금이 예, 그렇고 직업이 50만 원 농작물 피해. 300만 원입니다. 예, 상가 침수는 다 300만 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풍수의 보험 가입 제도가 생겨가지고 풍수의 보험에 가입하면 600만 원 정도를 이상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또 침수 방지 지원 조례가 또 마련돼 가지고 침수가 예상되는 집에 대해서는 방지 시설을 예. 빗물 바지 시설이죠. 예, 예. 200만 원까지도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 아파트의 경우에 500만 원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그 조례 예. 올해 만들었죠. 경제관광위원회 제가 위원장할 때 우리 김정규 예.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예, 만든 그렇습니다. 거로 예. 하는데 근데 지원 사례가 없죠 지금. 예, 지원 사례는 없는데 올해는 홍보를 잘 해서 피해를 막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네. 그 본인 부담금 50%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경사로 만드는 거, 네. 예, 그것도 최초에 본인 부담금 50%였다가 도저히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본인 부담금 10%까지 해도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일단 시민들의 어떤 참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설마 하다가 쓸지 않은 집도 있고. 그렇죠. 수양 그 농협 앞에 예. 그쪽 침수된 데는 내가 그 비가 올 당시에 가 보니까 이게 그 이제 침수 방지벽이라 합니까? 뭐 예. 거기다 합시다. 예, 빗물 바지. 예. 그걸만 했어도 한 50cm짜리만 했어도 예, 빗물 막이라고 하면 예. 되는 예. 전혀 피해가 없었을 때 한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예. 그제시와 예. 그제시의회가 머리 맞대고 예. 해보자라는 취지로 그리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의장님, 바로 우리 한경 소장님. 예. 예, 안경섭 소장님.
예.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박미순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거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일단 그 시정 질문 답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죠. 예. 예. 저 또한 이거 생활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이제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 질문 준비하면서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게 많이 느껴져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 충실하게 응해주신 김훈 자원순환과장님, 김순희 청소행정팀장님하고 팀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PPT 1번입니다. PPT 1번 띄었습니까? 예,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비 원가 계산을 그제시는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나온 원가대로 2024년과 2025년에 집행이 됩니다. 소장님, 용역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직간접 노무비입니다. 2023년 8월 완료한 원가 계산 보고서에서 직접 노무비의 책정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청소 대행업체 미화원분들이 근로가 힘든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근로해 주셔서 깨끗한 도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게 된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예, 아니 입이 타서 저도 물 한 잔 먹을게요. 네. 원가 용역의 기준이 환경부 규정이 개정 전과 개정 후로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집니다. 예, 개정 전의 기준에서는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각기 달랐고 22년 8월 31일 날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네. 주간 근로자에는 뭐 보통 노임 인부의 100%, 네. 그리고 야간 근로의 경우는 24년은 80%, 네. 25년은 90% 이상 네.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 우리 시가 이제 적게 됐는데 그 전에 보면 22년과 23년을 살펴보면 도내 그 창원이나 밀양이나 진주, 김해 이런 데보다는 훨 많았습니다. 보통 노임의 89%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개정된 근거가 네. 지자체별로 행안부의 2008년 행안 그 환경미화원 임금비 기준을 적용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노임 단가에 뭐 80%, 69%, 70% 상회하다 보니 환경부에서 이제 개정을 하면서 개정 취지가 전 지자체 동일하게 이제 기준을 적용해서 미화원 분들의 급여를 보장해라는 취지에서 주간은 100%, 한시적으로 2003년부터 23년부터 25년까지 예, 그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 고시죠. 그리고 네네. 환경부 고시는 3년에 한 번씩 이제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한테 들으니까 3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6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부 문의 한결과 지금 현재 용역 중이라고 합니다. 용역 중인 걸 아마 내년에 환경부 고시로 발표를 하겠죠. 네네. 예, 지금 이제 24년과 25년 우리 시에서 이제 지급되는 기준 환경부 고시가 23년 1월에 나온 단가입니다. 이게 PPT가 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다음 그로 좀 PPT 몇 번입니까? PPT 2번. 여기 보면 예, 이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이제 노임 단가입니다. 보통 인부 적용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그제시는 2023년 1월 1일 15만 7,068원 예,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82%를 적용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1년에 2번 발표가 되죠. 네네. 1월 9월에 발표가 되는데 그제시는 8월에 용역을 준공을 해서 1월달에 1월에 고시되는 임금을 적용을 하고 2024년도, 2025년도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게 갭 차이가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무려 6%, 한 1만 원 가량
됩니다. 그 갭이. 그런 이제 그것만큼 사실은 그 어찌 보면 원가 계산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 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89% 정도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경남 도내 평균 그 낙찰률이 적용률이 낙찰률이 아닙니다. 적용률이 93%입니다. 평균. 용역 보고서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제시는 82%라면 매우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용역 보유세 93% 맞지만 저희가 환경부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80% 이상 적용인데 저희 82% 적용을 했습니다. 80% 이상이다 아닙니까? 80% 이상 90% 미만이 아니고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통영 올해 90%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0% 적용합니다. 왜? 주간 근무로 다 바뀌기 때문에. 창원, 거창 다 지금 90% 이상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시간을 계속 가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봅시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그 현행화를 위해 가지고 아까 그 갭이 생긴다 아닙니까? 네. 1월 달에 뭐 용역이야 8월 달 종료를 하지만 그래도 가장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9월분을 적용해 주는 게 남은 얼마라도 오른다 아닙니까? 그죠? 얼마라도 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승이 되니까. 그래서 통영, 거창, 함안은 아예 2년간 용역하는 것을 안 하고 그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양산시의 경우에는 9월에 발표한 단가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사후정산을 해주고 있다고 민주노총 관계자가 어제 저랑 만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그제시는 사후정산이나 현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23년 1월 1일 기준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말까지 용역을 마쳐야 9월에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의 자료 제출 예산 부수를 좀 제출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2년 단위로 하게 되는 거는 폐기물 처리 허가 업무 처리 지침에 보면 네네. 적정하게 2에서 한 3년 정도 계약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근거에 위반하다 보니 용역을 2년 단위로 실시해서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되어 있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거 제가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노총 그 비노조 사무국장을 하시는 분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저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시 청소대행 노동자들이 경남 내 다른 시군보다 적은 임금이 적용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게 82% 적용되고 다른데 어쨌든 경남 평균은 93%니까요. 주간이 많다 보니까 평균이 93%입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사실 저도 계산하시겠습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2026년을 만약에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임금이 이게 지금 현재 25년 그 1인당 노무비 대비 26년 했을 때는 17.9%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기준 단가는 26년 계산은 올해 9월 고시를 적용했고 내년 상반기를 적용한다면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다고 봐집니다. 근데 올해 9월 고시를 적용하실 겁니까? 아니 26년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때 네. 25년에서 26년에 1인당 그 노무비가 17.9% 연간 한 1,167만 원 정도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2026년 예, 예. 그 대략 축에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367만 원. 네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들어가는 원가 그 대행비가 24년은 그 원가 계산입니다. 139억. 25년은 148억. 26년은 167억이다 보니까 25년과 26년 대비 19억 5천만 원 이상 인상이 되니까 재정 여건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재정 부분이 약간 좀 여건을 있습니다. 고려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환경부 고시죠. 환경부 고시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그러니까 환경부 고시에 그게 주문구구 계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네. 말씀 다 맞을 겁니다. 환경부 고시를 굳이 고시까지 내 가지고 이래 하는 것은 그 노동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더 따져보겠지만 그 PPT 3번입니다. 직접 농업이 기본 단가 이 계산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원가 계산 보고서의 기본급 산출 근거입니다. 수거 시간 5시부터 13시까지 8시간 적용하고 뭐 휴게 시간 0.5시간 빼서 하루 근무 시간을 7.5시간으로 잡았습니다. 7.5시간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월화수목금 하루 30분씩 차감한 걸 모아가지고 이거 보니까 주 월제가 주 6일째 하더라고요. 예. 주 6일째 업액 특성상 토요일 7시간을 근무하면 2.5시간은 정상 근무로 인정을 해서 그 연장 근로를 지급 안 하고 연장 근로 수당 지급 안 하고 4.5시간은 연장 근로 수당으로 계상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가 계산했습니다. 이 원가 계산 용역서 상에 있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사실은 그 7.5시간마저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내가 한 말은 맞죠? 아직 원가 계산서의 용역 보고서 내용입니다. 네. 용역 보고서 내용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에 7시간 일을 하면 2.5시간만큼 연장 근로 뭐 인정을 못 받고 이 원가 계산 용역 못 받는 이 원가 계산 용역 과업 지시를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업 지시를 좀 이게 환경부 고시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아마 기본급 산출은 근로기준법에 아마 174시간은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 같고 아마 저희 용역 보고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계산하면 저희가 193점 몇 시간 한 달에 근로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럼 193시간에서 174시간을 뺀 나머지 그 시간은 아마 연장 근로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는 거하고는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정질문부터 한번 더 많이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노동자는 기왕 출근했으면 이게 8시간 그러니까 9시간 근무해가지고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빼고 8시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그리고 네네.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경남도 내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시간 하고 토요일 날 일을 하게 된다면 토요일 날 근무에 대해서 전에 연장 근로수당을 받아가는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시는 원가 계산 보고서 상에서도 이미 그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 대표적인 적용 방법이 한때 조선소에서 뭐 쓰던 그런 어떤 임금 왜냐하면 그 일을 8시간 근무를 시키기보다는 뭐 7.5시간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나가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임금을 작게 받고 근데 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오션을 예로 든다면 하나오션은 그 잔업이 업무 잔업 형태로 5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노동자는 기왕 출근한 김에 1시간 잔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노동자의 기본입니다. 왜?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30분씩 3이 계속해서 우리가 원가 계산서 상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소장님. 즉 만약에 7.5시간을 적용한다고 보면 저희가 원가 계산의 기초가 쓰레기 수거량하고 수집 운반 시간을 기초로 산정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일 근로 시간을 7.5시간을 할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산출됩니다. 8시간보다는 더 많게 산출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노동량이 조금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 네. 말은 저는 급여 부분을 그런 적용하다 취지로 보면. 하신 거고 네. 다른 시구는 그런 취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잘못된 게 PPT 4번입니다. 아닙니다. PPT 6번 하겠습니다. 환경부 고시 내용입니다. 1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5시부터 13시까지 근무죠. 네, 다른 맞습니다. 곳은 6시부터 15시까지 근무로 전환한 것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통령은 내년부터 6시부터 15시까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1시간을 야간 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근무하는 7.5시간 나중에 결국 이 예산은 7시간 적용하는데 전체 근로 시간에 1시간만 82%를 적용하면 되는데
나머지 시간 전체를 다 82%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하는지 한 보니까 4시에서 양산입니다. 양산은 4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4시에서 6시까지는 오전 6시, 그러니까 6시까지는 야간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뭐 80 몇 프로, 뭐 80% 이상이 되겠죠. 그러나 나머지 시간, 6시 이후에 되는 시간은 100%를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아까 뭐 통령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1시간이 야간 근무에 걸렸다고, 그래서 가급이 붙으니까 82%를 적용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6시 이후는 이제 그 주간에 가급이 안 붙기 때문에 100%를 적용해라. 이런 단순한 논리인데 1시간 때문에 나머지 시간이 된다는 것은 안 맞다. 이래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제가 보기엔 매우 불합리한 원가 계산으로 보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원가 계산은 행안부에서 인정하는 그 용역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그 기관에서 계산한 부분인데 이 또한 저도 한번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계산할 것 같으면 그제시도 6시부터 15시까지 하는 것으로 통령도 하는데 내년부터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노동자들이 그런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10월 1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혹시? 네, 임시공휴일이었습니다. 국군의 날. 근데 가업지시상 지정된 이제 공휴일이 우리 원가 계산서에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럼 12일이 되어 있는데 임시공휴일 하나가 들어왔다면은 네. 13일이 된 거죠. 이제 13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근으로 쳐주는 일수가 하나가 더 생긴 건데, 경남에 이것도 민주노총 사무국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경남 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사후정산 형태로 정상 근무에서 휴일 근무로 일한 사람은 그래가지고 사후정산 형태로 해줬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제시는 10월 1일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휴일 근무 혹시 사후 정산을 해 주셨습니까? 안 한 걸로 알고 안한 있습니다. 걸로 알고 알고 있죠. 있습니다. 네. 현재 사후 정산 계획도 없으시죠? 이때까지 사후 정산 해준 그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보면 되죠. 예, 노무비 노무비에 대해서는? 총액에는 다 지급하는 것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뭐 수선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 지급 관계나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럴 테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는 이 사후 정산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네. 그러니까 대행과 위탁의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탁은 아마 제가 갑자기 물어보시는데 지방자치법에 그 위탁의 근거가 사무의 위탁의 근거가 있습니다. 위임과 위탁에 그에 해당될 거에 위탁을 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우리의 행정 재산을 주고 다 하는 게 위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판단하자면 대행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업체에서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처리하는 걸 대행을 그냥 간단히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행에 대해서 우리도 찾아보니까 법령 위반 심사 기준 이래가지고 그쪽에 찾아보니까 그 대행 기관은 그러니까 행정 기관이 행한 그 대행 기관이 실질적으로 행사하지만은 법률적 효과는 원건한 자인 행정 기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행 기관에서 했던 모든 행위는 그제시 행정 기관이 행한 것으로 봄이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맞죠? 맞습니까?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네, 제가 위탁일 경우는 권한까지 가고 위임일 경우는 권한을 안 가는 건 아는데 그까지 약간 좀 저도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곳에는 위탁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대행 주는 것도 있지만 위탁 주는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법률적으로 뭐 많은 책임을 뭐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대응을 위해 그제씨가 발주한 원가 계산 용역 결과 그리고 우리 과업 지시서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대응업체가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그제씨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불이행을 한다는 게 뭘 그러니까 대행 원가 과업 계산 지시서를 그러니까 불이행한다는 말씀이신지. 원가 계산서라든지 과업 지시서도 맞겠죠. 그러니까 원가 계산은 업자 용역 기관에서 하는 거고 대행 업체에서 하는 거는 대행준 가업 지시서 내용을 불이행을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저기 대행 업체 위반 시 조치 사항이 가업 지시서에 붙어 있습니다. 그 조치 사항이 예. 붙어 있네요. 뭐 네네.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거기에 적급할 해당되는 그 위반했을 때 시정도 있을 것이고 경고도 있을 것이고 뭐 과태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서를 통해서 받아본 이제 그 자료, 임금 지급 자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그 우리 원가 계산 용역서 상에 계상이 됐던 그 계산법 그리고 그 이 과업 지시서에 그 임금에 대한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부분. 근데 살펴보니까 이게 과연 그 지켜지고 있나? 6개 업체의 모든 것을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그걸 PPT로 좀 올리려니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개인정보니까 제가 PPT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보면 맞지가 않아요. 그 원가 계산서 상에 명시된 아까 말씀하셨지만 7.5시간 준수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루 근무 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뭐 7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또 토요일 근무 시간 근무 시에 5시간 정상 근무를 하고 2시간만 연장 근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각 기업별로 임금 명세서가 각 업체별로 중구난방입니다. 그 용역이나 위탁업체가 노동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2012년, 2019년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이 바로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안 들어봤는데 이거 하면서 들어봤죠. 맞습니다. 예. 저도 이거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예. PPT 9번입니다. 이 책자입니다. 예. 이 보호 지침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생활 폐기물 그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상계 중앙부처가 함께 이게 했고 이거 그 지침의 적용 사례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 자료까지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2019년도 9월 달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또 보도자를 통해 가지고 더 그 노동부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까지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꾸준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 계산서대로 임금을 줘라. 예.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좀 어떻게 우리 행정관청이 관여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PPT 10번입니다. 보호 지침에는 확약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확약서 미제출 시에는 감점 20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감점 20점이면 대행을 수탁하기 불가하겠죠. 대행하기가 불가하겠죠. 그래서 그제시는 대행업체 6곳 모두 어떤 이런 확약서, 지침서 상에 뭐 이렇게 잘 지키겠다는 확약서 받았습니까 혹시? 네,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기업 내 개인 간
그리고 지역 내 기업 간의 임금 차이가 발생합니까? 조금 전에 7시간 계산했다는 거는 7.5시간 근무하면 0.5시간의 휴게 시간인 관계로 아마 임금에서 7시간을 계산한 것 같고, 두 번째 저희가 아니요. 8시간을 근무하고 30분을 휴게 시간을 줬고 나머지 7.5는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일단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근무 근데 시간이 아니 7.5니까 원가 계산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8시간 근무를 하고 이 6개 업체 모두 공이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7시간을 만들고 있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뭐 제만 따로 본 게 아니라. 그리고 좀 저기 계산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무비 정산을 저희가 매년 실시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전 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만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러다 보면 총액은 맞다 이 말씀이죠. 예, 총액 기준으로 저희가 그리고 원가 계산 시 노무비의 구성비가 있습니다. 그 구성비를 적용하고 지금 현재 정산 시 다 준수하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업체 간 약간 편차가 있다 하는 거는 총액에서 한 업체에 장기 근속자가 많을 경우에는 같은 4년 차라도 예를 들어서 타 업체 근속 연수가 작은 직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을 때와 예. 임금의 편차는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편차 발생하죠. 근데 그 편차에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그 용역 대입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정산은 맞는데 이게 환경부 고시 그리고 보호 지침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지 복리후생비는 제대로 지급되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있고요. PPT 11번입니다. 그 보호 지침에는 발주 기관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이제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임금 지급 등의 확인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총액은 맞다라고 하는데 PPT 12번입니다.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요건 충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호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좀 잘 보이게 한번 해주시면 안 그건 나중에 되겠습니까? 보세요. 예.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지침에서 요구하는 것은 총액 임금이 다 지급되는 게 맞다고 그래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노동자의 임금이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가를 살피라는 겁니다. 그게 타당하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합리적인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 간 경력, 근속 연수, 직책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제가 그 임금 내역서하고 그 임금 산출 근거를 다 봤는데 객관적인 기준에 결정되고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어제 저녁 8시인가 9시경에 왔습니다. 그 짧은 수강 저는 봤기 때문에 제가 다 심도 깊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근로자로 노동자로 일했던 22년간의 경력을 살려서 보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각 기업 간 왜 어떤 회사는 170만 원 기본급이 적용이 되고 왜 어떤 회사는 210만 원, 220만 원, 280만 원 그리고 한 개 업체 하나만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이 되고 있지 5개 업체는 임금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왜 한 기업의 노동자와 다른 기업의 노동자가 월 임금에 100만 원의 편차가 생겨야 됩니까? 그 한 개 기업체도 작년까지는 임금은 같았지만 올해 노조가 생김으로써 임금이 90에서 100만 원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제시는 표준근로계약서, 그제시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대행하는 모든 6개 업체가 공이 다 적용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얘기는 내년 3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하단 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저게 질의 해신 같은데 끝까지 한번 다만 단서장 조금만 더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개개인 다만 항상 다만 단서장을 좀 한번 보게. 다만이 있는데 그 다만이 뭔 다만이냐면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아니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기 발주 기간은 예정 글이 좀 잘 안 보입니다. 산정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 가격을 직급별, 경력별, 직책별로 할 때와 조금 다음 줄 한번 그랬을 때는 개개인별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다만 동일한 원가로 예전 가격을 산출할 경우에는 이 저희 그 제시 같은 경우는 동일한 원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노무비 부분에 총액만 전체적인 지급을 다 됐는가 안 됐는가 정산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매월 지급한 해당도 오는데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사용자와 뭐 근로자의 뭐 근로계약이라든지 내규를 적용해서 지급하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이런 게 적용이 뭐 위배되지 않다면 제가 입장을 걸었는데 일단은 의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그 사실 지자체에서 하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하는 데 대해서 그 제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데 일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세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근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내년 3월달에 다시 아, 그럴까요? 의장님, 이태일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락하지요? 예, 그래 아니 저는 그래 이태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박종훈 시장님의 그 당선 무효형에 대해서 시사 기록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박 시장님이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넘게 한 5개월 동안 그죠? 의원님 그럼 누구 아니 그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타 시도에도 지금 보니까 이 시사 기록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일하신 분인데 그걸 전혀 없앤다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 2년 5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제시에 일조를 하셨는데 이거는 기록을 남겨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시의원으로서 그런 말씀만 드립니다. 예. 자격이 없었죠. 그거는 뭐 어차피 된 거지만 일을 하신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양태석 싶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 없습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2시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하겠습니다. 탄핵을 선포합니다.